안녕하십니까.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전상 등록해두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. 70대 남성이었습니다. 수년 전부터 얼굴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온몸이 아프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던 분이었습니다. 평소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을 의심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.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.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한 경우 제초제는 치명적이지만은 살충제 농약은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습니다.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옆에 살충제 농약 빈병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살충제 농약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. 또 내원 3개월 전에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가족이 이야기했고 전산을 통해서 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.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가족들은 부인과 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여 기간 내 삭간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중환자실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. 위 세척을 통해서 농약을 제거하고 해독제로는 아트로핀과 파암 등이 투약되었습니다. 오른쪽 폐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사용했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습니다. 환자는 주먹을 쥐어보세요 하면 약간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였습니다.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지 3주가 지났으나 저산소증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적인 중환자실 입원이 예상되자 담당 의료진은 기관절개가 필요함을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였습니다. 왜 기관절개가 필요한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공호흡기를 처음 적용할 때는 기관 내 삭간을 이용을 합니다. 그런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이 간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을 절개, 구멍을 뚫어서 이 기관 절개된 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환자는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둔 상태였고 가족들 입장은 응급실에서 가족들이 기관 내 삭간 결정에 동의함으로써 환자가 아무런 차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족들 마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인공호흡기는 중단해달라고 모든 환자 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 안건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환자는 살충제 중독이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높아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근거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그 이후에 환자는 기관 절개를 하지 않고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서 응급실 내원 후 4주째 다른 합병증 없이 기관 내 삭간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발호흡이 가능해지고 의식도 회복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. 환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기도하면 본인 뜻대로 쉽게 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근거한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만 가능합니다. 이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로 회생이 가능했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은 불가능했습니다. 따라서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서식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자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. 진료 현장에서 자기결정권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국한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.